자, 그럼 공공 홍보가 이제 왜 힘들까요? 공공 홍보는 힘들어요. 민간보다. 저도 삼성에서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매체 광고할 때도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공공 홍보가 힘든 이유는 첫째는 돈이 없어요. 우리 돈이 없어요. 돈 홍보 예산 많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엄청 없죠. 저희도 엄청 없어요. 게다가 올해 또 공공기관 휴일날 해가지고 예산 엄청 깎더라고요. 와, 저희 홍보에 저희 15% 깎였거든요. 내년 예산. 놀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굉장히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돈도 없지만 그 예산도 예산 삭감 얘기가 나올 때 가장 먼저 삭감 대상이 오는 거 홍보예요. 없어도 되잖아. 이런 인식이 깔려 있어요. 영감이들이. 홍보는 안 해야 된다. 그럼 부서를 없애던가. 만들어 놓고 돈도 안 주고 뭐 하라고. 뭐 짜증이 납니다. 아무튼 저희 예산, 내년 예산 지금 제가 막 수립하고 왔는데 10% 깎였어요. 내년에 좀 놀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돈이 없습니다. 이 심리학에서는 반복 노출 효과라고 하고요. 광고학에서는 에펠탑 효과라는 게 있어요. 에펠탑. 파리 에펠탑 아시죠? 가보신 분 계시나요? 가보고 싶습니다. 네, 파리 에펠탑. 에펠탑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파리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파리의 그 예술적인 도시에 그 철제 그 흉물스러운 구조물이 엄청 높게 딱 중앙에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싫어했대요. 반대도 심하고. 근데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파리에서 좀 사시는 분들, 그분들은 밥을 항상 에펠탑에서 먹었대요. 왜 에펠탑에서 먹었을까요? 그렇죠. 유일하게 안 보이는 곳이, 에펠탑이 유일하게 안 보이는 곳이, 안 보이시는 분 누구죠? 안 보이시는 분? 안 보이시는 분? 어려운 질문 아니죠? 대답하시면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네. 유일하게 안 보이는 곳이 에펠탑이기 때문에 에펠탑에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에펠탑이 이제 파리를 먹여 살리고 있죠. 왜냐? 계속 보니까 좋은 거야. 계속 보니까. 이게 또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와. 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좀 특이한데? 그래? 이러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이미지가 계속해서 반복 노출하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하이민이라는 광고 아세요? 하이민? 하이민이야. 이거 아세요? 저희 와이프가 그게 프로틴 운동하는 사람들 먹는 뭐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음료수. 저희 와이프가 완전 운동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양반이 집에 오더니 하이민 노래를 부르는 거야. 하이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또 왜 그거 부르고 있냐 했더니 이게 자기 아침 출근길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왔는데 거기서 그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야. 한 2개월간 계속 들으니까 입에 붙어가지고 하이민 광고가 TV에 나오면 반가운 거야. 왠지. 거기 나오는 장민호인가 정민호인가 그 연예인도 반갑고 내가 전혀 관심 없는 분야인데 이게 바로 반복 노출 효과거든요. 이 반복 노출 효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돈이 있어요. 매체가. 우리가 광고를 만드는 것보다 매체에 태우는 게 훨씬 비쌉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TV 쪽도 말도 못하고 유튜브도 요새 엄청 올랐죠. 광고비는 대부분 매체 효과인데 이게 우리는 잘 안 되죠. 왜냐?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요. 돈 없는 걸로 해야 돼요. 돈이 얼마나 전쟁에서도 돈이 엄청 중요해요. 유방이라는 그 장수가 전쟁에서 이겨서 열심히 한 장수들을 모아놓고 상을 줬었대요. 그래서 1등 대국공신 너 1등 이렇게 줬었는데 대부분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을 이제 큰 전쟁 잠투에서 계속 이겼던 장군을 수훈자로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물자를 든 사람을 1순위로 줬답니다. 그만큼 유방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물자다. 홍보 관련된 전략들이 다 전쟁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쟁과 홍보 똑같이 돈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그게 없다. 그래서 홍보가 어렵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뭐 해야 되잖아요. 돈 없어서.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컨펌의 지옥입니다. 공감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컨펌 힘들죠. 저희 막 그 톡톡 치는 아이디어가 나와도 저희 그 공공 쪽에 담당하시는 홍보 담당들의 아이디어가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윗선에 여기 아마 실부장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올라갈수록 점점 얘가 평준화가 돼가요. 대부분 공공기관이 하는 것처럼 그런 광고가 돼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리 때 처음 홍보를 시작했는데 컨펌을 차장, 팀장, 수석팀장, 부장, 그다음에 부장, 실장, 본부장, 이사님 3분, 부사장, 사장 11개를 탔어요. 이게 제 아이디어가 어떻게 있을까요? 11개를 탔는데 더 짜증나는 거는 여기 앞에서 좀 수정됐던 게 마지막 그 우리 대장님, 사장님한테 가니까 원래대로 돌아갈 때도 있어요. 와, 미쳐버린 거죠. 이 보고서를 10배 수정했는데 이게 컨펌이 너무 많아요. 민간 쪽은 안 그렇거든요. 민간 쪽 아이디어가 나오면 CEO가 바로 오케이해서 태웁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컨펌. 제가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경계 측량이 주 업무예요. 땅에 대한 측량을 하는 그 땅이 어디까지인지 경계 측량 말뚝을 박아주는 주 업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토지 건수가 거래 건수가 1년에 220만 건이 있습니다. 땅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우린 땅이 없는데 220만 명이 땅을 산대요. 그 중에서 내 땅이 어딘지 알아보고 내 땅을 정확히 경계를 확인한 다음에 사는 사람들이 17만 명, 그러니까 7.7%밖에 안 돼요. 나머지들은 내 땅이 어딘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네, 힘들죠. 그리고 어떤 사례가 발생하냐면 오션뷰 땅을 딱 샀어요. 내가 별장을 짓기 위해서 오션뷰 상을 했는데 너무 좋아. 바로 앞에 바다야. 바로 앞이야. 근데 밀물되면 내 집이 없어져. 와, 분명히 여기 내 집이야. 물 좋으니까 마루까지 찼어. 미쳐버린 거죠. 그런데도 땅을 지으려고 집을 지으려면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측량하고 봤더니 말목이 바다에 막히는 거예요. 경계 말목. 끝까지 박아달래요. 배 타고 가서 박아주고. 산에 이제 여기 있는 바다였고 산에 갔어. 산에 갔는데 평지가 이렇게 있고 절벽 딱 뒤에 있고 배산이 있어요. 앞에 강이 딱 그리고 산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고 딱 샀는데 측량을 하고 말뚝을 바꿔보니까 절벽이 못 박혀요. 집이 옆으로 누워 있어야 돼요. 이게 왜 발생하는가? 경계 측량을 하지 않고 땅을 샀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꼭 측량하고 사세요. 내 땅 아니어도 측량할 수 있습니다. 그 계약서만 있으면 측량하고 사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90%가 넘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기획을 했죠. 작년에 제가 매체 광고 담당할 때, 야 이건 진짜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도 좋고 우리 수익도 지금 200% 이상 오르고 하고 국민들도 사기가 너무 많다. 기획부동산. 그래서 국민들한테도 좋다. 서로 윈윈이니까 이거 하자. 토지 거래 측량하기 전에 경계 측량하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광고 콘티를 짰어요. 광고를 짤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재밌게, 둘째는 쉽게 이 두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재밌고 쉽게. 내일 이제 유명하신 분 오더라고요. 그분들도 그 얘기 분명히 하실 거예요. 재밌고 쉽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막장 드라마 형식으로 해서 콘티를 짰습니다. 선 보고 떠보고 선 보고 떠보고 이게 콘티예요. 이제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아까 이 약속 장소에 만났어요. 자기 왔어? 좀 늦었네. 여자 목소리예요. 선 좀 보고 오느라 열받죠. 여자친구가 선 보고 왔다니까. 이 나쁜 놈 하면서 물을 팍 뿌립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그게 아니라 선 보고 말하기 전에 또 내가 이제 선이라면서 바가지로 물을 빡 뿌립니다. 얼굴에. 아니 너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바켓으로 갖고 와서 물을 한 번 더 푹 뿌립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같이 살 땅 선 보고 왔다고 바보야! 그래서 확실하게 안심하고 사랑에만 집중할 수 있게 자기야 여보 토지 거래전 경계 보고 측량 하세요! 이 멘트였거든요. 이게 콘티였거든요. 짧고 임팩트 있게. 근데 이거는 이제 보고 올라갔겠죠. 아까 11개의 이제 그 결제 라인을 타면서 우리 실장님께서 남자만 왜 물을 만나? 이라고 하고 또 올라갔어요. 부사장님한테. 물을 3번이나 맞는 건 좀. 이게 마인드가 다르니까 결국엔 까였어요. 결국엔 까인 거고 또 열심히 이제 콘티를 또 짰겠죠. 물 3번 맞으면 안 되니까 물 안 맞는 걸로 짜자. 해가지고 이번에 전대물이 이제 그 옛날 프레시맨 아시죠? 파워레인저 이런 게 전대물이거든요. 전대물로 짰어요. 출동 LX 지구방위대. 잘 안 넘어가네요 지구방. 자, 됐다. 이거는 이제 시리즈로 봤더니 3화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와서 지구가 망했다. 그랬더니 괴수가 딱 나타납니다.
이 전대물 파워레인저 개수가 나타나서 지구는 이제 우리가 접수한다! 개울이 나타나죠. 그랬더니 지구방위대 대원들이 아니 점들을 두면서 이제 소환을 시킨 거죠. 지구방위대 출동하면서 변신을 해요. 애들이 이제 그 빨간색 쫄쫄이를 입고 변신을 합니다. 저기 위치는 여기서부터 14km 떨어진 도시와 지구킹으로 가면 4초 만에 도착할 수 있겠군. 어서 지구킹을 불러! 지구킹 출동! 여기서 지구킹이라는 건 로봇입니다. 로봇. 발전 로봇. 그랬더니 지구킹이 박사가 있죠. 항상 이 전대물은 도지구를 잘못해서 지구킹을 출동할 수 없단다. 이게 측량을 잘못해서 문을 못 만든 거예요. 문이 발밖에 안 열려. 그래가지고 얘가 출동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지구방에 따릉이를 타고 목적지를 출동을 하는 거죠. 몇 킬로 남았어? 이제 13km 남았어. 그래서 분하다. 측량만 제때 했다면 그렇게 지구가 망했다. 하고 마지막에 도지거래전 경계 측량하세요. 라는 멘트가 나오는 거였어요. 이것도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까였겠죠? 당연히 까였습니다. 뭐 이런 걸 만드냐. 공공기관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 야, 기관에서 뭐 이런 걸 하냐 하면서 뭐 애들이냐 하면서 또 엄청 까였습니다. 메시지는 잘 전달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저는 진짜 제가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짰거든요. 근데 이거 거의 한 달간 거의 고민해서 짰는데 제가 이거 외에도 한 5개는 더 만들어서 갔어요. 다 까이고 나서 그냥 저희 그냥 뭐 기관 브랜드 이렇게 뭐 믿고 맡기는 뭐 한국 국토종 미래를 선도하는 이렇게 뭐 이런 거 예. 미래 선도 많이 쓰시죠? 예.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미래 선도 쓰면은 아무도 미래 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저희는 이제 이거 다 까이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만큼 결제 라인이 이제 중요하다 기관에서는. 그리고 결제 라인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도 까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컨펌의 지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이걸 하고 뭐가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만약에 경계보건 측량 같은 경우에는 그 스토리를 딱 설명을 하고 지금 이 비슷한 사례를 나타내서 이런 광고를 하니까 이런 효과가 나더라. 이런 스타일의 애들이 요새 잘 먹더라. 조회수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라면 이 정도의 효과가 와서 우리 매출이 얼마만큼 오를 거다라는 거를 내 눈높이가 아니라 그분들 결제하시는 분들, 윗분들, 양반님들, 우리 영감님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게 홍보 담당자의 역할이에요. 홍보 담당 할 게 되게 많죠. 아이템도 짜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홍보도 직접 해야 되고 뭐 어쩌겠습니까? 공공기관인데. 네, 컨펌의 지옥 두 번째가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아이템의 한계예요. 우리가 민간들은 진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한계가 좀 있어요. 제가 진짜 재밌게 본 광고였는데 LG 아시죠? LG 생활공 이거 광고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찾아보는 광고를 한번 하고 한번 보고 가실게요.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시게요. 그냥 가운데 클릭하시면 돼요. 소리 좀만 키우세요. LG가 직접 만든 겁니다. 그냥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욕 나오죠? 치즈라는 세제가 한 거예요. 여기 또 나왔어요. 컨펌을 안 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려 대기업 광고입니다. 대기업 컨펌이 나서 대기업 돈을 받고 만든 광고예요. 엄청나죠?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 했다 치면 이제 막
당장 불러 올라가겠죠. 누구야? 달려와서 당장 쫓아오라고. 예, 저 이거 광고 보고 이거 샀거든요. 샀어요. 이게 찾아보던 광고로도 유명하고요. 유튜브 광고 조회수가 광고를 때리지 별도 유튜브 광고를 때리지 않았는데 유튜브 영상 콘텐츠 수가 1000만회가 넘었습니다. 매출도 엄청 올랐다고. 민간에서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공공에서 만든 거예요. 저희 전북의 이제 지방 공공 이전 때문에 저희가 2013년에 내려왔고 국민연금이 14년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바로 옆에 있는 국민연금에서 만든 건데 이런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이 광고가 그거거든요. 연금 가입하면 65세 때 캐리어 들고 여행 가고 연금 가입 안 하면 신문지 폐지 줍습니다. 이런 광고인데 이거 이제 이런 빈곤층을 피해한다고 엄청 두드려 맞고 이게 더 웃긴 건 이제 광고제 자기네들 내부에서 광고제 대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근데 이틀 만에 그랬죠. 이틀 만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어려운 게 많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정부기관 중에 가장 힘이 세다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에서 만든 광고입니다. 여기서 어떤 이게 문제가 있을까요? 어른? 어디? 어른 방향?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방향 안 돌리시나 봐요. 그쵸. 첫 잔은 예의상 받기. 선물 받으셨으니까 패스. 이거 받으셨고 이게 술 못 먹는 이걸 MZ세대한테 엄청 두드려 맞았거든요. 이거 그 기획재정부 트위터 폭발됐어요. 이거 때문에. 너무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술을 못 먹는데 왜 술을 주냐. 이게 무슨 정부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냐. 술을 못 먹는 사람은 안 주는 게 예의지. 왜 첫 잔을 받으라고 하냐 하면서 막 욕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그래서 좋은 취지에서 한 공익적인 목적이지만 쉽지 않다. 우리 공공에서는 아이템 선택을 잘해야 되고 그것들이 선을 안 넘는지 선택을 해야 된다. 저희 기관에서 작년에 이제 낄낄상회랑 그 콜라보를 한 적이 있어요. 요새는 기관에서 그냥 유튜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인플루언서들이랑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거든요. 브랜디드 콘텐츠라 그래가지고 돈 별로 안 듭니다. 좀 저렴한 데 찾아가지고 하시면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작년에 낄낄상이라는 데를 했는데 싸게 했어요. 1000만 원에 했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올린 지 하루 만에 50만 대가 넘었어요. 50만 대가 넘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보통 콘텐츠 올리면 몇천에 나오거든요. 몇백 회 나오는 건데 50만 대가 넘어서 대박이다라고 했는데 콘텐츠가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스님이랑 목사님이랑 이제 땅 관련된 얘기를 하는 뭐 그런 거였는데 스님이 이제 약간 그 스님이 희화한 그런 게 있었어요. 원래 걔네들 콘텐츠예요. 원래 목사랑 스님으로 컨셉을 걔네를 잡고 웃긴 얘기를 하는 애들이에요. 그 채널이. 근데 거기에 그 우리 공사가 소재를 던져주고 이걸로 한번 재밌는 얘기 해줘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좋다고 했는데 그 나오고 나서 이튿날 뒤에 조계종에서 항의문서가 날아옵니다. 스님을 위하였다. 기사 막 불교신 막 인터뷰하고 막 조계종에서 이제 바로 사과문 바로 내리고 사과문 보내고 사과문 보냈는데 또 불교신문에서 또 보도자를 냈어요. 문서로만 사과하네 이랬어요. 일주일 뒤에 사장님이 갔습니다. 사장님이 가셔가지고 조계종이랑 만나서 사과를 하고 선물도 하고 다시 내지 않겠다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담당 부서는 개박살 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좀 공공 쪽에서는 만약에 그 컨텐츠를 민간에서 줬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공공에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불교 쪽에서도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템 선정할 때 좀 신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거 하나 틀어주시겠어요? 이거 이제 저기 도박이에요. 도박 위험하다라는 걸 하는 거였거든요. 메시랑 누가 월드컵에서 1등 할 거냐? 독일 이겼으면 좋겠대요. 전 재산을 걸었다. 도박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자신만이 합니다. 여기서 멈출까요? 잠깐 멈춰주세요. 클릭해서. 아니 넘기면 안 되는데. 넘기면 또 다시 봐야 되잖아. 잠시만요. 한번 클릭하고.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애들끼리 이제 월드컵 관련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누가 이길 거냐 얘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우울한 표정으로 독일이 이겼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아빠가 전 재산을 걸었대요. 멘트가 좋잖아요. 도박을 하면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슬로건을 가지고 광고를 했어요. 스톱 게블링. 독일이 우승을 했어요. 야, 전 재산 걸었는데 애가 웃고 있어요. 아빠 덕분에 집안이 폈어요. 그래서 이 광고 나간 다음에 그 해의 월드컵에 독일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에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죠. 역시 인생은 한 방이야. 걸 때 확실하게 걸자. 와! 그래서 망한 광고, 공익 광고의 대표적인 사례. 내가 야! 한탕! 걸 때는 한 번에 코인에 몰빵! 제 거 82% 마이너스 났습니다. 지금 개인 손을 대가지고 와이프 모르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코인 하시면 안 돼요. 주식으로 하세요. 주식은 그렇게 많이 손이 나. 82%는 안 나잖아. 마이너스. 많아봐야 20% 지금. 아쉽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이것도 이제 공익 광고 클릭 한번 해주세요. 이건 이제 금연 광고예요. 금연 광고. 담배를 피고 있죠. 슬슬 뭐가 문제인지 아실 거예요. 흡연자들 계시면 아마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저게 머리에 그렇죠. 이런 광고예요. 연기와 함께 사라지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죠. 담배를 너무 맛있게 피워. 안 피는 사람도 피고 싶어. 담배가 너무 맛있게 느껴지는 거야. 분명히 금연 광고인데 담배 끄는 사람도 다시 피게 만들게 생겼어. 이 천사가 나가니까 안 보여. 담배를 너무 맛있게 피니까 중간에. 이게 이제 좋은 치즈로 컨셉은 굉장히 좋죠. 근데 연기자가 너무 연기를 잘해. 힘들어. 이런 광고. 이게 다 공익 광고예요. 폭망한 공익 광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공에 있지만 어려운 점이 많다. 우리는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를 하긴 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국민한테 호감을 받아야 되고 신뢰를 얻어야 되는 공공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아요. 우린 돈도 없고 결제라인도 너무 복잡하고 아이템을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힘들겠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 다음 시간에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라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분이니까요. 55분, 10분 쉬었다가 5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